안녕하십니까. 틱과 함께 서정명입니다. 오늘은 틱장의 Q&A 2편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저한테 궁금하신 것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고, 저한테 많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저는 좋습니다. 저한테 틱장에 또는 저한테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저한테 그냥 따로 연락해서 물어보셔도 좋고, 뭐든 좋으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틱은 참을 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틱이 기침이나 딸꾹질 같은 생리현상과 비슷하다고 설명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잠깐은 참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참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참다 보면 이게 결국 저도 모르게 틱이 나오는데, 이게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참으려고 하면 뭔가 몸이 간지럽고 꼭 해야만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너무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잠깐은 참을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참기는 힘들다. 틱장애로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틱장애로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사례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제가 장애 판정을 받는다는 게 뭔가 좀 부끄럽고 그래서 시도 자체를 좀 하기 꺼려 했거든요. 엄마한테도 나 그런 거 싫다, 난 내가 장애인 판정받기 싫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안 하려고 했던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요즘은 장애 판정받으면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잖아요. 되게 혜택도 많고 세금이나 뭐 모든 부분에서 혜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 좀 받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요즘은.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병원을 다니고 약도 먹고 했지만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그런 이제 사례들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틱장애로 장애 판정 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좀 그 아임뚜렛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좀 이용하지 않을까요? 일부러 틱장애 흉내 내면서 그런 장애 판정 받아서 혜택 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틱장애가 있어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나요? 네,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운전면허 취득해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운전을 해오고 있고요. 초보 때는 누구나 사고 일으키잖아요. 초보 때 사고 이후에는 뭐 무사고로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심해지면서 운전을 할 때 나오는 틱 증상들도 몇 개 있거든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핸들을 조금씩 이렇게 트는 좀 그런 증상들도 있어서, 만약에 틱 장애를 좀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조심해서 주의해서 운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틱 장애 때문에 연애하기 힘든가요? 이거 사람들 좀 많이 궁금해 하시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절대 쉽진 않고, 이게 연애의 입장에서 틱 장애가 절대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이 틱이 부담스럽고 낯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성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것이 저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상대방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뭔가 좀 저도 두렵기도 하고 그런 좀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이걸 좀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가볍게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었고, 좀 인연이 그렇게 지속되지 못한 게 좀 안타깝고 아쉽죠. 어쨌든 연애를 할 수는 있지만 틱장애로 인해서 절대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없고 조금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틱장애가 있는데 회사 생활 해보셨나요? 네, 해봤습니다. 근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회사에 취직을 했었는데 3개월 동안 인턴 생활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취직하게 되었거든요.
첫 직장이다 보니까 제 딴에는 되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사회생활도 잘하려고 노력했고, 선배들도 저한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평가도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팀장님께서 처음부터 이 직장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너 직장에 있네? 너 이거 고쳐. 이거 안 고치면 좀 어려울 수 있다. 약간 이런 말들을 하셨고, 뭐 저도 뭐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이제 한 달 정도 일했는데 팀장님께서 이제 윗사람한테 왜 직장에 있다, 이것 때문에 회사 생활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회사 생활 하면서 큰 실수를 한 것도 없었거든요. 같이 뭐 선배들한테도 그렇게 좋은 평가 받고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상사는 그 팀장님의 말만 듣고 그냥 뭐 저는 통보를 받았죠. 3개월의 인턴 생활인데 한 달 정도 일하고 바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하고 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었죠. 그래서 약간 회사 생활에 대한 거는 포기를 하게 되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봤던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리랜서나 풋살, 축구 관련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이나 풋살 할 때도 틱이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틱은 심리적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흥분하거나 긴장하거나 기분이 올라가거나 뭐 업되고 이러면은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운동을 하면 그런 감정들이 좀 올라오잖아요. 뭐 호흡도 가빠지고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풋살을 할 때는 평소보다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풋살 할 때 경기력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수비할 때도 틱 때문에 수비수를 놓치는 경향들도 많고 그런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가끔은 좀 그런 생각을 해요. 틱이 없었더라면 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풋살 실력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도 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이 올라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풋살입니다. 풋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풋살 실력이 늘면서 사람들도 저를 좀 좋게 봐주는 것들도 많으셨고,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저를 좀 좋게 봐주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좀 더 큰 용기를 주었던 것 같고 자신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풋살을 좀 더 잘하고 싶어서 혼자 노력도 많이 하고 풋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힘든 순간에도 저는 이제 풋살을 차러 나갔고, 그런 것들이 뭔가 스트레스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됐고, 풋살 할 때만큼은 또 다른 거를 생각 안 하고 이제 운동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틱이 있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행동들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이 틱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틱에 대한 관심을 안 갖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의도로 참아봐, 또는 격려 차원에서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들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되게 고마운 말이고 좋은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거겠지만, 그런 틱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내가 남들과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뭐 틱이 없었더라면 그런 분들이, 왜냐면 나한테 그런 말들을 안 했을 거니까. 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가? 라는 느낌이 들면서 내 자존감도 하락하고 그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틱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부모님은 지금도 그런 말씀 하십니다. 조금만 참아보면 안 되냐, 안 하면 안 되냐. 부모님도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봐왔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엄마나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되게 속상하죠.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틱은 의지로 쉽게 참아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이제 특히나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면, 물론
저를 생각해준 마음에서 하는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 속상해요. 내가 평범한 사람이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좀 계속 들고 하죠. 지금 틱장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좀 많이 하죠. 세상에는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틱장애를 가진 분들이 힘들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스스로 정말 힘들다고 느끼실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 이게 끝도 없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래도 우리 조금만 힘내고 파이팅 해봅시다. 견뎌봅시다. 살다 보면 분명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좀 하늘이 주신 시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시간을 버틴 만큼 더 좋은 일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나중에 좋은 일 오면 얼마나 큰 행복을 주시려고 나한테 이러시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파이팅입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